중1 때까지는 아주 빡세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군지들 빼고 내신을 먼저 따놓는 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보증수표로 받고 들어가는 거고, 영어는 지가 해서 답지라도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다 말로 이루어졌는데 문장 자체가 다 이해가 가는 거잖아. 수학은 답지 봐도 모른다고요. 실제로 못하는 애들은 답지 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발로는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초등에서 제가 제일 학원의 역할이든 가정의 역할이든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학습 환경이 재밌어야 돼. 유쾌해야 돼. 중학교 때처럼 막 선행 2년치씩 조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린 나이에 맛이 가니까 좀 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환경, 요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공부에 흥미를 계속해서 양을 늘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조금 양이 늘어나고 선행이 들어가고 조금 괴롭더라도 즐겁게 했던 학습의 기억은 오래 가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습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도 막 많이 나눠줘서 학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그 방법을 만드는 게 초등학생은 제일 중요하죠.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학기제로 보통 중학교 1학년까지도 2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시험 보거든요. 제가 있는 익산에 있는 학원은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것 같고 1학년 1학기 때, 경기권은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고, 중1 때까지는 아주 빡세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중1에서 중2 넘어가는 애들은 선행을 조금 해주는 게 좋죠. 다음 학기 준비가 좀 순조롭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행 얼만큼 해야 돼요? 저는 1년 하면은 최적인 것 같고 2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다 까먹잖아요.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학원이 그 커리를 잡았다는 건 방학 때마다 계속 돌려줄 거고, 그리고 사람 머리가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앞에 나가는 거를 다음에 책을 꺼내서 제 학기 때 보면 기억이 살아나요. 한 번 보고 들어가느냐, 2번 보고 들어가느냐, 3번 보고 들어가냐는 시험 때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미리 봐놔줄수록 당연히 횟수가 반복되는, 제가 말하는 5회독 기준에 점점 더 근접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해줄 건 조금 미리 해줘서 머리를 굴려놓는 거지, 이거를 미리 해서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중학교 때는 선행을 해두면 도움이 되죠. 선행이냐 심화냐 하면은 중학교 때는 선행이 심화기도 해요.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쉬운 개념들을 많이 따오긴 하니까는 선행이 심하고 심화가 선행이다, 중등부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내가 너무 잘해서 막 올림피아드 문제나 뭐 경시대 문제 뭐 풀어야 돼,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중학교 때는 선행이 심하다. 근데 선행을 하고 난 애들의 장점 뭐냐면 다음 학기에 자신감이 생겨요. 얘가 왜? 난 벌써 한 번 했잖아. 니네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고등학교 때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실력으로 자기가 보여줘야 되고, 학원에서도 얘를 성적으로 검증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스터디 플래너 잘 써라.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고 네 인생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라인이 이제부터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면 자기가 길을 걸어가야지. 언제까지 뭐 내가 손잡고 걸어가야 돼. 그거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가 자기의 공부 방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고1 때부터는 연습을 해야죠. 정리하자면 초등은 공부에 최대한 재미를 부여해라. 중학교 때는 조금 고등학교 거 미리 준비시켜서 고등학교 갔을 때 자신감을 심어주자. 고등학교 때는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종합해서 보면 1년치만 앞서가자. 이 70일 동안 고1에 나오는 1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냄새는 맡고 들어가자.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3 애들이니까 공통수학 1, 2는 끝내고 모의고사는 기출로 한 2바퀴 정도 돌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고등문법 한번 세팅하고 고1 모의고사 한 바퀴는 돌려보고,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내용 교과서별로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 1년치는 돌리자.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아요. 1년치는 그래도 하고 가자. 그래야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다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를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의 커리큘럼을 학원 선생님이라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커리에 맞춰서 너네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된다. 학원에서 그만큼 준비를 안 해준다 하면은 이제 부모님과 학생이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치 정도는 이 70일, 80일 안에 끝내고 들어간다를 목표로 잡아서 공부량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어차피 아주 특수학군지 아니면 다 애들 수시로 간다고요. 그러면 내신을 집중해서 죽어라고 준비한 다음에
수능 최저 붙이면 학교 몇 개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애들은 고3 때부터 수능 준비하면 되죠. 내신이 1점 몇인 애가 수능 준비를 조금 늦는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볼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을 땄다는 건 자기 방식대로의 공부 퍼포먼스가 있는 거잖아요. 내신에서 수능으로 3학년 때 조금 옮기면 돼, 잠깐. 특수학군지들 빼고. 내신을 먼저 따놓는 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보증수표로 받고 들어가는 거고, 수능은 3학년 때도 충분하다. 어차피 진도는 나가고 있는 거고,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 모의고사 문제도 삽입을 하거든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일정 정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이 4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내신이 1등급 나오면 수능은 3등급 안에 들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양 차이니까 비중을 3학년 때 수능 쪽으로 조금 더 틀면 되는 거죠. 1,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최선을 다하세요. 무조건 수학이죠. 왜냐하면 역으로 추적해봐도 마찬가지인데 고3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를 딱 시작을 할 때 수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수학은 이게 다 기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문제가. 그 기호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싫고 이거 포기하기도 빨라. 그럼 애들이 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 국어에 집중을 하냐? 지가 못 푸는 건 확실하지만 영어, 국어는 앞에서 말로 설명이 되잖아요. 귀때기로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하면 될 것 같다고 믿어. 근데 수학이라는 건 망가지면 회복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긴 하니까 이과에서 꼭 수학 점수를 받을 학교를 가려다 아니면 수학은 무조건 나요. 문과 애들은 수학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잘 보면 인서울 대학들은 수학 점수를 달래기 때문에 영어, 국어 올려놔서 인서울 하려고 딱 들여다보면 수학 점수가 없어서 인서울을 못 할 수가 있다고요. 수학이라는 거는 무조건 1번이에요. 모든 과목 중에 1번 수학. 만약에 우리 집이 선생님의 상담을 왔어. 선생님, 제가 학원을 우리 집에서 한 과목 대줄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다녀야 될까요? 무조건 수학이에요. 영어는 지가 해서 답지라도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다 말로 이루어졌는데 문장 자체가 다 이해가 가는 거잖아. 수학은 답지 봐도 모른다고요, 실제로. 못하는 애들은. 답지 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둘 중에 한 과목 선택해라. 학원을 다닐 때 무조건 수학이죠. 이거는 영어 선생님들도 반론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어를 다녀야 된다는 그만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오를 게 영어가 아닐까라는 이유인 거지, 근본적인 공부에서 뭐가 중요하냐, 무조건 수학이죠. 이거는 재론의 여지도 없어요, 실제로. 입시 전형을 봐도 마찬가지고, 인서울은 수학 점수를 문과가 받으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수학을 잘하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수학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수학 하지 말고 딴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과 대학들은 그러니까 수학 점수에만 가중치를 주잖아요. 가중치를 주는 이유도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중치를 주는 거지.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 사실 영어가 중요해, 수학이 중요해.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저질스러운 질문이에요. 무조건 수학이지. 제가 수학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영어 선생님들 뭐 듣고 뭐 싫어하려면 나 싫어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지. 영어라도 이건 안 돼. 20살 이후로는 영어가 중요하죠. 왜냐면 그때는 뭐 직장 승진도 영어, 토익, 토플, 대학도 요즘에 토익 인증제 많이 넣으니까 19살까지는 이거는 영어 선생님들도 반박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수학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죠. 대학 갈 때까지는 수학, 대학 이후엔 영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이론이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생각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애들은 1년치. 지금 학생이면 한 학기치만 하면 되죠. 지금 하는 한 학기에 한 학기 더. 한 학기치를 앞서가는 건 그 다음 학기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중3도 마찬가지지. 저는 1년치씩은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방학에, 그러니까 다음 학기 거는 무조건 들어갈 거잖아요. 학교에서 현행으로 학원에서. 그러면 그 다음 학기까지. 다음 학기까지. 거기까지만 준비하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 겨울방학에는 1년치. 여름방학은 길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학기 거 심화를 좀 딥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성적만 올려놓으면 정보량은 중요하지가 않죠. 만약에 내가 막 1.2등급이야. 정보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갖다 바쳐요. 다들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어떻게 쉽게 입시를 준비하고 어떻게 특정한 방법으로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죠. 성적이 나오면 정보는 다 따라와요. 방법도 다 따라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면은 다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계속 그 외부의 걸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니까는 뭔가 이상한 정보가 없을까라고 오히려 다른 데 많이 기대는 거지.
본질에 기대지 않고. 학생은 뭘만 하면 되냐?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본질인데 계속 본질에서 벗어나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암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오히려 1.2등급 맞는 애들 서영고 못 보내면 학교 선생님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얘를 기대하고 자기 학교도 프레카드 하나 걸 수 있으니까 그럼 정보를 다 갖다 주죠 얘한테. 내가 안 찾아도 된다고요, 실제로. 1.2등급, 1.3등급만 해오라고. 그게 본질인 거지. 계속 이제 다른 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그거는 다 갖다 줘. 학원 선생님도 갖다 주고 학교 선생님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1.2등급, 1.3등급만 해와. 그거면 끝나. 정보 필요 없다고.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면접 최종 간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2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몇 등급이었냐면 1.5등급이었어요. 그럼 1.5등급이 서울대 가기 힘든데, 근데 얘는 이제 특수한 학군에 살아서 소위 말하는 농어촌 전형, 지역균형 인재, 뭐 이제 이런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시 컨설팅 회사는 전형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갈지를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형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같이 뭐 수업만 하는 사람들은 또 모르는 전형들이 숨어있는 전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요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과목을 특출나게 잘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뭐 생기부를 잘 조율해서 이렇게 늘 수 있으니까 꼭 세특도 잘 관리하고 생기부 잘 관리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